네, 배 대표님, 윤석열 전 총장 사태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 1위를 했는데 뭐 조사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네. 경기지사가 1위인 것도 있고. 지금 궁금한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지지율 흐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흐름에 어떤 변화가 좀 있는지 그 점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태 이후의 변화죠. 네. 사태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올라갔고 네. 그것은 다분히 보수층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한 결과로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층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네. 뭐 대선 후보로 봤을 테냐 아니면 뭐 검찰과의 개혁 관련 갈등으로 봤을 거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지지층의 성격은 반문입니다. 네. 반문 정서의 발현으로 보입니다. 네. 지지율 추세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한 주, 두 주 사이에 금방 뭐 변화를 기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김명수 의원께서 보시기 어때요? 그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잖아요. 네. 그대로 그 추세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승 국면으로 갈지 하락 국면으로 갈지 그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나왔을 때 우리 배종찬 소장이 뭐 한 30% 넘는 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뭐 저는 뭐 상당히 30% 나오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나온 ARS 조사 결과를 보면 30% 넘는 조사도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면접 조사에서는 20% 중반대로 나왔는데 저는 뭐 이게 윤석열 총장의 뭐 사태 때문에 벌어진 것보다는 NH 공무원 투기 사건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네. 보여집니다. 이 공무원 땅 투기 사건이 없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힘들었을 것 같고요. 이 NH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그것이 표출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가 저는 상당히 변곡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야권 단일화 후보, 서울의 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도 결정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네. 뭐 마지막 디데이가 지금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이 공무원 투기, 땅 투기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이번 주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가 상당히 변곡점이다. 그래서 이번 네. 주를 지나서 그리고 지금 여론은 상당히 지금 NH 땅 투기 사건 때문에 지금 분노 게이지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조사 결과를 무시한다고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론이 좀 호흡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네. 아마 다음 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대충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지지율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당분간 유지될 네.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방금 반문 정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치 행보를 이미 뭐 시작을 했고 대선에 뛰어든다면요. 여론에서는 이게 제3지대일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가야 할지 어느 지형이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까? 제3지대가 더 유리하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네. 만큼 반문 정서, 지금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이들을 견인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의 성격이라고 본다면 지금 리얼미터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지금 청취자들에게, 시청자분들께, 이제 응답자들에게 이 제3지대냐 네. 또는 국민의 힘으로 출마했을 경우에 또 어떤 지지를 받겠느냐 이런 네. 차이를 물어봤는데 이게 응답자들이 제3지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우리가 이것을 응답자들이 충분히 판단한다고 하면 좀 지나친 부분으로 보이고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국민의힘보다는 더 외연, 네. 본인의 영향력 확대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가능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보다는 더 큰 보수, 네. 더 넓은 반문 정서를 견인할 수 있는 제3지대라고 봐야 되는 네. 것이죠. 김 수장님, 여론 네. 전문가들은요, 통상 이제 지지율과 함께 이 선호도 조사를 호감도. 하지 않습니까? 네. 호감도. 근데 이재명 지사가 1위가 됐고, 그다음 윤석열 전 총장, 이낙연 전 대표 이 순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호감도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네.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이게 지지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응답자분들은 이 호감도와 지지도를 상당히 좀 혼동하는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은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걸로 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아직까지는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일한 정치인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이번 갤럽 조사. 비호감도가 높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네. 윤석열 총장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은 사람은 이제 이재명 지사뿐이었고요. 윤석열 총장도 지지율은 약 10%포인트 정도 급등은 했지만
그와 반면에 또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는 이제 아까 지금 우리 배 소장이 잘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제3시대에 이제 출마하는 거를 원한다고 응답한 그 배경에는요. 기존 정당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 NH 사건을 보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땅 투기 조사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국민들은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차라리 윤석열 같은 새로운 인물은 제3지대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배 대표님 네. 의견 또 부연으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전 총장만 놓고 보면 호감도가 40이고 비호감도가 47로 나옵니다. 네. 이 점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확장성이라든가 향후 어떤 전개되는 정치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런데 그 비호감이 누구일지인가는 것이죠. 네. 그 비호감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또 일부 중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대선 후보로 검증받지 못했는데 이 호감도가 높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호감도를 물어보면은 과연 이 사람을 순수하게 응답자들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로 판단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왜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호감도가 높아져서 경쟁력입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대선 후보와 관련돼서 호감도를 물어볼 때는 경쟁력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나타날 것이냐 이것을 봤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여론 지지율이 높거든요. 네. 그럼 경쟁률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네. 경쟁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당선 가능성 등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호감도도 덩달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20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보면요. 올해 들어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 이런 지표가 나오던데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지금 처한 20대들의 상황하고 저는 매우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20대들의 어떤 높은 실업률이 지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대들은 상당히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 있는 세대인데 네. 이들이 이 기존 세대에 대한 어떤 그 배신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제 표현이 된 거라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20대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대 남자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부정평가가 저희들 RNCC 조사에서는 70%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한 반면에 20대 여성들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그 20대에서도 상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라든가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도 보면은 상당히 남성이나 여성이나 돼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네. 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이요. 네. 여권 입장에서 꼭 손해만은 아니다. 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측면일까요? 보수 야권의 경쟁력이 과연 유지되겠느냐, 윤 전 총장 블랙홀에 빠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네. 것이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부각되면서 아직 대선의 출마 여부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앞으로의 네. 지지율도 불확실한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보수층들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차하면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 또 윤 전 총장의 지지층들이 보수 야권 쪽으로 전환되거나 옮겨가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불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지층을 견고하게 범여권 또 대통령 지지층 중심으로 유지해가는 지금 현 상태가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앞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좀 했는데 호감도 높은 대선 후보 1위로 나왔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의 예를 들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여권 내의 지지층을 한쪽으로 몰리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정말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저는 뭐 막강한 경쟁자가 나탔다고 보여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윤석열 총장의 등장이 뭐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지율이 별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네.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낙연 지사든 이낙연 대표든 이재명 지사든 큰 폭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분들을 지지하는 지지층 결집도가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 외연 확장의 상당히 한계점은 좀 드러난 거죠. 외연 네.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NH 땅 투기 사건이라든가 공무원의 땅 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돌파구 이슈만 제시한다면은 네. 저는 충분히 또 지지율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H 문제 말씀하셨는데 실제 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선 LH 사건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공직자 부동산 그 백지 신탁을 얘기를 했고 또 기본주택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럴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다음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뭐가 될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네. 미래가 될 거라는 사람도 있고 성장이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LH 공사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공개혁을 왜 못했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다음 차기 대선의 중대 이슈가 등장할 경우에는 우리 검찰 출신이면서 공정, 네. 상식 또 정의를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계속 결집할 수도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의 중대 이슈가 중요한 이슈가 공공개혁이 되는 경우에 윤 전 총장이 지지층을 계속해서 견인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지금 양강구도인데 이른바 친문이라고 일컫는 분들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변화가 올 것인지 그 점도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저는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은 본인들이 누구를 이제 친문 지지층에서는 지금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대선의 경쟁력입니다. 네. 누가 나서는 것이 그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가를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그렇죠. 찾는다 이 말씀이군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윤석열 총장이 없었을 때는 범야권의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보 주 후보를 두고 약간의 어떤 밸런스 게임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친문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이재명 지사를 좀 더 함께 좀 결집하는 네.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 좀 살펴보죠. 네. 지금 여론조사 최근을 보면은 여건이 만만치 않게 되는 그런 구도 아닙니까? 박영선 후보가 밀리는 그런 지지율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LH 악재가 가장 큰 요인입니까? LH 학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선거를 분석할 때고 전망할 때 네. 구도, 이슈 그리고 후보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구도는 정권 심판 쪽에 힘이 실려 있고 서울의 경우 또 이슈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가 좀 가라앉고 있던 국면에서 LH 사태로 재점화가 됐어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가리켜서 이른바 오서방 선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건 40대가 더불어민주당, 60대 이상이 보수 야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쪽이라면 50대의 표심을 누가 잡니다. 그런데 네. 그다음에 오서방의 서방은 서쪽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남서권, 서남권이 이번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결정적이다라는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가 강서, 양천, 금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입니다. 자, 이 시경계를 지나서 경기도 쪽에 접어들면 어디입니까? 네. 광명과 시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부동산 이슈가 결정적일 텐데 그런데 더 남아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권으로서는 얼마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보궐선거 전까지 서울에서 좀 반등하느냐. 네. 또 하나 보수 야권 쪽은 단일화에 큰 충돌이나 소모적 논쟁 없이 될지 여부가 네. 이 결정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슈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이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과연 서울시장의 자질을 누가 갖추고 있냐. 이 후보 네. 관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단일화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네. 야권에 있어서. 그런데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후보 간의 이 단일화에 대해서 어제 밤까지만 해도 뭐 상당히 날선 충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뭐 고성과 막말 얘기까지 나오는데 잘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제 생각에는 잘 되기가 지금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게 지금 달라졌다는 게 지금 모든 조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쫓기는 앞서고 있다가 지금 쫓기는 입장이 되다 보면 좀
다급함이 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양쪽이 협상을 하겠지만 어쩌면 한 사람이 양보하는 형식으로도 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저희는 배제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네. 후보 간에. 지금 이제 중도층을 놓고 과연 어느 누구 때문에 이게 좀 더 많은 지지세가 모였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갈등을 빚대요. 네, 근데 뭐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때문에 중도층이 결집한 건 아니고 이건 네, 다분히 LH나 윤석열 전 총장 이슈 때문에 네, 복합적인 요인이군요. 예, 그래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더 좁아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철수 후보 쪽이 좀 더 중도층을 견인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런데 이제 중도층이 동시에 보수 야권 쪽으로 옮겨오면서 오세훈 후보까지 이제는 지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후보의 격차가 좁아졌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 여론조사 질문 방식이다 또는 유선전화, 집전화를 포함하고 무선전화를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네. 더 중요할 건 이걸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비전 토론의 이야기도 하는데 이 단일화의 시너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일화의 명분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탄생되는 단일화 후보가 이기는 경우에 어떤 서울을 꾸며가겠냐 이게 더 집중돼야 되는데 네. 오로지 기승전 단일화 되다 보니까 이게 소모적 논쟁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겁니다. 단일화가 되고 난 이후에 중도층이 이탈되는 현상.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되든 또 오세훈 후보가 되든 간에 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없고 각각의 지지층들이 더 이상 지지를 않는 이거 왜 우리가 지지를 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최악의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19일이잖아요. 후보 등록 네. 마지막 날인데 배 대표 입장에서는 단일화 이거 양적 합의 수가 잘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충돌은 있지만 될 수밖에 없다. 왜? 네. 삼자 후보 야권 필패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후보가 모두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모두 출마하는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에게 더 유리한 구도가 되기 때문에 네. 할 수밖에는 없다. 네. 하지만 어떻게 결과를 마무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박영선 후보는요. 네. 네.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오세훈 후보 때리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쨌든 뭐 오세훈 후보가 좀 더 뭐 쉽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중도층에서 상당한 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배 소장이 지금 그 3자 후보에서는 무조건 필패할 거다. 네. 야권 후보가. 근데 저는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자 후보가 되면은 무조건 필패한다. 네. 그러나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승세라든가 그리고 NH 사건이 이번 주에 제대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분노 게이지를 정부가 좀 무너뜨려지지 않는다면 네. 저는 이 3자 필패론도 갈수록 힘이 빠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좀 여러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LH 이슈가 얼마만큼 확대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장관이 사퇴를 한 것은 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차단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박영선 후보가 특별검사 제도를 요구했던 것은 네. 사실상 사퇴 요구라고 본다면은 저는 3자 구도로 가면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이 투표 적극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만큼 단일화는 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보궐선거에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총장 지지율 상승 배경을 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지금 근 30%에 가깝게 나온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이분이 그럼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도 과연 이 지지율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네.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보선 전까지는 그다지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도움도 되지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계나 소통의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향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아니, 있다 이렇게 보겠죠. 영향이 있죠. 네. 이번 선거가 구도상으로 보면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거든요. 네. 중도층이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층들을 더 결집하는 영향. 그러니까 직접 영향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간접 영향은 윤 전 총장이 있기 때문에 오 후보든 안 후보든 일종의 편승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니 내가 관계가 더 있어요 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고 심지어는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도 법사위원회에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간접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득입니까? 지금 토론회 때만 또 공격을 받았잖아요. 실이 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참 다급한 전쟁이거든요. 그때 네. 중도층을 조금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네. 보수층 결집을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으로 예의와 배려, 염치 등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예의와 배려는 고사하고 염치 없는 일들이 횡행합니다. 맹자는 염치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기 잘못에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무렴치야말로 사회를 어지럽고 시끄럽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